땅아저씨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미지급 용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지급 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 시행 이전에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 주체의 예산 부족 사정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예로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토지 보상이 안 되거나 도로로 사용 중이면서 보상이 안 된 토지가 해당이 됩니다. 이런 미지급 용지는 현재 공원 또는 도로 등으로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나 그 보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은 토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토지입니다. 이런 미지급 용지에 해당되는 토지를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을 경우 낙찰자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를 매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는 별 어려움 없이 빠른 시간 내에 해당 토지를 좀 더 비싼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경공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미지급 용지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지급 용지를 경공매 하는 데 있어서 단점은 공부해야 될 양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부를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우실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해당 물건을 보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매권은 2018-06169-001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신길이 633-1번지 토지입니다. 감정가는 1,500만원 정도 나왔고요. 이 토지는 지목이 도로입니다. 도로기 때문에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물건은 낙찰된 케이스고요. 낙찰은 2,240만원, 감정가보다 145% 높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미지급 용지를 낙찰받는 이유는 내가 쓴 낙찰가보다 국가를 상대로 받을 금액이 더 크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선 몇 가지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지도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토지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도로입니다. 누가 봐도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가 미지급 용지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문의하는 방법은 정보공개 청구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해당 내용은 제가 정보 공개를 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 지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지역은 이렇고요.
해당 필지는 포장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황이 이렇다는 얘기겠죠. 1번 다음 시설이 지자체에서 매수 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불용지인지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 예도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매수 대상이 맞다면 매년 관련 예산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책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 대상이 맞다면 관련 접수되어 있는 건수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써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들은 공부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용어도 좀 어렵고요. 네,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의 지자체에서 정보 공개해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매수 대상 토지 여부 여 미불용지 미지불용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국가에서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토지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용지 보상금 매년 예산을 2020년도엔 5억, 21년도엔 10억 원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 후 빠른 시간 내에 해당 토지를 매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 미지급 용지 보상 신청 건수는 9건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2022년도 미지급 보상 대기자가 1명 7억 원을 신청을 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토지의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은 94년도 8월 2일입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이 난 94년도 8월 2일 기준으로 이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느냐에 따라 보상받을 감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경매 물건은 홍성군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결과 미지급 용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매수 대상 토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미지급 용지 보상금을 홍성군에서 매년 2010년도에는 5억, 2021년도에는 10억을 매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했고요. 미지급 용지 보상 신청 건수는 총 9건이고 2022년도 미지급 보상 대기자는 1명이고 총 신청한 금액은 7억 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은 94년도 8월 2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해당 토지는 감정가가 1,543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가는 2,24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낙찰자는 2,240만 원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해당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매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낙찰자가 감정평가의 1,500만 원보다 더 높은 금액인 2,240만 원을 썼고 이거 2,24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경매 감정가랑 보상 감정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공매 감정가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지급 용지, 미불용지라고 하죠. 이 미지급 용지에 대한 감정, 보상 감정이라고 합니다. 보상 감정은 도로 등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사업 현황에 따라
감정을 합니다. 즉, 앞서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이 94년도 8월 2일 이 시점에 이 토지가 도로가 아닌 전 또는 답 그 외의 토지였다면 도로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라 전 또는 답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상 경매에 대한 감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표준지 곱하기 시점 수정 곱하기 지역 요인 곱하기 개별 요인 곱하기 그 밖의 요인 곱하기 면적을 한 금액이 보상 경매 금액이 됩니다. 이 토지에 대한 낙찰자는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신 후에 2,24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국가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런 금액의 낙찰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보상 경매를 하려면 감정평가를 하는 요인들을 다 공부를 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사처럼 전문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으나 공부를 하신다면 경공매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밖의 요인에는 주변 토지 거래 사례와 평가 사례도 들어갑니다. 주변 토지가 얼마에 실거래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디스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인근 토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인 토지가 2010년도 6월에 평당 13만원에 매매가 된 거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있고요. 낙찰자는 해당 토지 인근 토지들의 거래 사례가 평당 10만원은 이상이 갈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토지는 311평입니다. 311평에 10만원씩만 계산을 해도 3천만원이 넘습니다. 3천만원을 보상으로 받는다면 낙찰가 2,240만원을 썼다 하더라도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낙찰자는 들어간 것입니다. 정리하면 해당 토지가 미불 용지에 해당이 되는지를 정보 공개를 통해서 지자체에 문의해보고 그 토지가 미불 용지에 해당이 된다라는 답변을 받으면 그 토지가 감정가 대비 보상 감정으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지를 계산해보고 이익이 있다면 낙찰에 참가를 해서 해당 토지를 얼마 만에 매도를 해서 나올지를 계산할 수 있는 수익이 확실시되는 그리고 매도가 확실시되는 그런 경공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이런 미불 용지에 입찰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확인 또 확인하시다 보면 많은 공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